코스닥 지수가 20년 만에 1000선을 돌파했습니다. 26일 개장과 동시에 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인데요. 코스닥 지수가 1000선을 이제 넘어선 것은 닷컴 버블 시기였던 2000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업계에서는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신사업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확대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마저 더해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20년 만에 1000포인트를 넘어섰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과거 닷컴 더블로 코스닥 지수가 추락을 거듭하면서 장기 침체에 빠진 적이 있는 만큼 최근 지수의 상승세에 대해 좀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코스닥의 역사부터 향후 전망까지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은 989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개장과 함께 장중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게 혹시 사상 첫 돌파인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닌 거죠, 이지혜 기자? 네. 사실 20년 만인지라 네. 이 코스닥 1000시대를 연 상황이라서 이게 사상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례로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개장 방송을 하다가 그 네. 1000을 숫자를 봤거든요. 네. 너무 들떠가지고 여러분은 가보지 않는 길을 갔다 이렇게 바로 멘트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20년 전에 이 지수를 또 보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네. 뭐 학생이라서 못 봤지만 네. 그런 의미에서 정신 차리고 빠르게 또 정정을 수정을 했었는데 했군요. 네. 그 이 역사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미 좀 언급해드렸다시피 2000년도 9월 이후에 그러니까 20년 4개월이거든요. 정확히 네. 그 이후에 코스닥 1000을 딱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스닥 지수가 1996년이었습니다. 이게 기준 지수 1000을 기준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정부에서 벤처 육성 그런 지원 정책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2000년까지 글로벌 IT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해 3월 3000선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2830선까지 넘어선 흔들을 보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거품이 꺼진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고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6개월 만에 500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후 지수가 1000선 그 벽을 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처로서 신사업 이런 부분에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도 이뤄졌거든요. 대표적으로 크게 세 토막으로 보면은 건설은행주 그리고 정보기술 IT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이렇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우픈 천스닥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 코스피 이 탈출 러시가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동안 잘 됐던 그런 대형주를 중심으로 좀 옮겨가는 흐름들이 있었다 보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이나 포스코 케미칼 대표적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 또 이제 코넥스 시장에서 넘겨오는 유망한 종목들도 몇 없다 보니까 진정한 나스닥 같은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코스피 이탈을 좀 방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쉬웠다라는 목소리도 사실상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동안 그 코스피 워낙에 과열되면서 대형주 쏠림 현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코스닥 쪽은 조금 소외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자, 유재희 기자. 네. 이번 1000포인트 돌파 배경도 또 듣고 싶은데요. 네, 사실 지금 100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면 그 배경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신날 지금 오르고 텐데. 있어요. 말씀드릴 텐데 맞아요. 조정을 이미 900.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네. 배경을 말씀드리는데 저런 배경인데 왜 조정이 나와 이러실까 봐 좀 조심스럽긴 좀 빠진 느낌도 합니다만 있어요. 사실 네. 이렇게 마디지수대를 돌파한 다음에는 또 이렇게 숨고르기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좀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난 19일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업무 보고를 하면서 당시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범위 다양화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 것은 아닌데요. 이때 포함되었던 내용들을 보면 현재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이 약 1에서 2%대에 그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더 확대하겠다. 그리고 연기금의 투자 성과 지표에 코스닥을 포함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의 어떤 주요 수급 주체가 된다면 코스닥 시장이 안정이 되고 네.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배경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매도의 어떤 단계적 재개 가능성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3에서 6개월 정도 추가 연장될 연장. 것이다라는 네. 안과 또 하나는 대형주부터 대형주 위주로. 단계적으로 이제 금지가 풀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결국은 그럼
뭐 중소형주, 코스닥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코스피 이런 대형주와의 어떤 갭매우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연초 들어서 코스피의 상승률 10%대에 달합니다. 근데 코스닥은 약 1, 2% 정도였잖아요. 근데 시장이 워낙에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뭐 대형주 코스피가 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도 가는 뭐 이런 갭매우기 과정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 그래도 의미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김종우 기자, 이걸 좀 체질 개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과거 이제 장중 3천선을 이제 가까울 정도 이제 영광을 누렸던 게 코스닥이잖아요. 네. 근데 이후 이제 좀 긴 침체 터널을 걸었다 보니까 이번 천선 돌파가 이제 상승의 시작이냐, 아니면 최근 유동성에 따른 그냥 단기적 과열이냐, 이걸 묻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한테 이제 취재를 좀 해봤고요. 네. 전문가들은 좀 과거처럼 비이성적 과열 국면에 진입한 것은 아니라고 이제 대부분 평가를 하셨고요. 가파른 주가 상승 속도는 물론 이제 경계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제 과거처럼 너도 나도 이제 인터넷 업체를 이제 창업하고 또 묻지마 투자를 하는 이런 뭐 비이성적 투자 사례 뭐 이거랑은 비교할 수 없다. 좀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체질 개선 차원을 좀 살펴보면 이제 현재는 주목받는 신산업이 바이오, 배터리, 수소 뭐 이렇게 다양하고 이제 결과물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눈에 보이지 않던 이제 인터넷 이런 버블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가 최근 단기간 이제 좀 가파르게 성장한 것은 맞기 때문에 분위기의 편승에서 무작정 올라타기보다는 좀 장기적 관점에서 유망한 종목을 이제 선별해라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한병화 유진투자 증권 연구위원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의 주가 상승은 바이오, 배터리, 수소 관련된 신사업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버블 국면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유의할 점은 투자를 하실 때 신사업 위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코스닥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앞서 그 유재희 기자께서도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단계적으로도 공미도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한 또 관심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재희 기자가 준비했죠? 네, 이걸 하면서 저는 또 피부로 느끼는 게 정말 이슈 분석을 잘해야지 투자 전략도 나온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뭐 유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해답이 고스란히 있어요. 다시 네.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공매도 이슈와 관련해서도 대형주, 그러니까 시총 큰 덩치 큰 형님들, 그 시총 상위주의 공매도 이런 부분이 좀 억압은 있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는 좀 가벼울 수 있다라고 네. 그 무게감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즉슨 중소형주의 랠리가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수급이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얘기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다만 이 공매도와 중소형주의 매력을 과연 연결시키는 게 옳은 것인가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공매도 시기까지는 일정 부분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정말 6월 다시 이게 시행이 되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셨던 게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그 차이, 갭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간 그 갭 차이가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에서 봤을 때도 중소형주 좀 먹을거리가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에 있는 중소형주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매기가 쏠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었는데요. 이 중소형주 내에서도 상대적으로요, 이 상승폭이 적었던 성장주 위주의 종목들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전략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IT 부품주, 4차 산업 관련주 유명하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현대차 실적 발표가 이제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2조 7,813억 전년 대비 23% 하락했다는 지금 저 실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만 해도 그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서 증권사들 작년 4분기 쪽에 현대차 지금 조사해봤었는데 실적 추정치가 사실은 영업이익이 47% 증가한 수치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발표된 내용은 2조 7,813억 원 전년 대비 23% 하락했다는 그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